아시아는 면적과 인구 모두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입니다. 이곳의 경제 격차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편으로 카타르와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세계 평균보다 6배나 높지만 다른 일부 국가는 하루 평균 소득이 겨우 1,800원, 약 8달러에 불과해 아프리카 일부 지역보다도 가난합니다. 2024년 기준 세계 평균 1인당 GDP는 1,917만 원, 14,200달러에 달했지만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는 성인이 장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어린이들은 쓰레기를 뒤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불리는 국가는 분명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탑 12 마다가스카르.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마다가스카르는 심각한 생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인해 원시림 면적의 90% 이상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희귀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결과 숲에 위존해 살아가던 지역사회는 전통적인 생계 수단을 잃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실업률은 현재 50%를 넘어서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우기에는 도로가 유실되고 홍수가 발생해 많은 지역이 사실상 고립됩니다. 의료 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0.2명에 불과하며 이는 선진국보다 10배나 낮은 수치입니다. 5세 미만 아동의 40% 이상이 발육부진과 성장 지연을 겪고 있으며 말라리아, 콜레라,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역시 방치된 상태로 초등학교 중퇴율이 30%에 달합니다. 많은 빈곤 가정이 아이들에게 조기 노동을 강요하며 이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경제는 바닐라와 광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국제시장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하며 자원 채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은 해외 대기업과 소수 부유층에게 돌아갑니다. 정부는 국제 원조를 지속적으로 받지만 만연한 부패로 인해 지원금이 빈곤층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공공지출은 외형적 프로젝트에 집중되고 의료, 교육, 사회복지와 같은 핵심 문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다가스카르의 인간개발지수 HDI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가스카르는 치인기 바위숲, 바오밥 가로수길, 원시해변 등 독특한 생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과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뒷받침된다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에게 그 희망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탑 11 모잠비크. 경제적 수치뿐 아니라 모잠비크는 환경과 사회적 도전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태풍, 특히 2019년의 사이클론 이다이와 케네스는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농작물과 기반시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우기마다 수천 가구가 전기와 식수가 없는 임시 거주지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며 생활해야 합니다. 풍부한 천연가스, 석탄,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한 관리로 인해 대부분의 수익은 해외 대기업과 부패한 관료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모잠비크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원으로부터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실업률은 25%지만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 시스템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겨우 0.0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HIV,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전염병이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으로 남아있으며 성인 HIV 감염률은 12%에 달합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가정폭력, 조혼, 인신매매 등의 문제로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교육 환경도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입학률은 약 70%지만 중등교육 이상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매우 적으며
이는 가계 부담과 조기 노동 때문입니다. 성인 문맹률은 40% 수준으로 경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입니다. 열악한 인프라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전국 전력 보급률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농촌 지역 대부분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비효율적인 원시적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수 접근율도 50%에 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는 2,400km에 달하는 해안선과 아프리카 내륙을 세계와 연결하는 주요 항구를 보유한 전략적 입지 덕분에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 거버넌스 개혁, 교육 및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만 이뤄진다면 모잠비크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에게 그러한 미래는 여전히 요원한 현실입니다. 탑10 키르기스스탄 2020년 10월 6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대규모 시위 도중 시민들이 대통령궁을 점거하며 대통령 젬베코프가 직접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해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현대 국가에서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그 배경에는 만연한 실업과 부패에 대한 빈곤층의 극심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은 내륙국으로 대부분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이곳의 1인당 GDP는 약 173만 5천 원, 1286달러에 불과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며 농촌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겨울은 길고 혹독하여 난방비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월급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계를 위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해외로 이주하여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내는 송금액은 2022년 기준 국가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곧 키르기스스탄 경제가 해외 지원금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경제 성장 속도 역시 매우 더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불안정성도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독립 이후 키르기스스탄은 수차례 정권 교체와 사회적 위기를 겪었으며 부패와 열악한 투자 환경으로 인해 외국 자본이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환율 안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탑9 방글라데시의 탐바자, 홍등가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곳은 아시아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로 수많은 남녀 노동자들이 사회적 희생양이 되는 곳입니다. 탐바자르는 방글라데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1인당 GDP는 357만 2천 원, 2,646달러에 불과합니다. 인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농업이 방글라데시 경제의 핵심 축이지만 많은 농민들은 미미한 수확량에 의존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기마다 반복되는 홍수는 농지를 파괴하고 농작물을 망쳐 가난한 가정의 유일한 재산조차 한순간에 쓸려가게 합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대도시로 이주하는 이들도 많지만 도시 생활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거리의 빈곤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방글라데시 사회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에는 수인성 질병이 급증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조기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청소년의 약 17%가 아동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이들 청소년은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빈곤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의 빈곤 국가 홍등가를 주제로 한 별도의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8을 남겨주세요. 탑8 동티모르 작지만 매우 가난한 나라 동티모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티모르는 석유, 천연가스, 홍목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는 약 1350만 명으로 매우 작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모나코나 룩셈부르크 같은 부유한 소국들과 달리 동티모르의 1인당 GDP는 196만 3천 원, 1454달러에 불과해 룩셈부르크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동티모르를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싱가포르나 브루나이와 같은 동남아시아 부국들과 비교했을 때 그 격차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동티모르 경제는 석유와 가스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 통제하고 있어 동티모르는 적은 수익만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 또한 수도 딜리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 면적의 0.34%에 불과한 지역에 경제 활동이 쏠려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집중화는 동티모르 경제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티모르의 실업률이 7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직업 없이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프라도 매우 열악하여 고속도로와 철도가 전무하고 교통은 극히 불편합니다. 국제공항 역시 싱가포르, 발리, 다윈 등 몇몇 도시와만 연결되어 있어 대외적 연결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교육과 의료 시스템 역시 낙후되어 있습니다. 문맹률은 50%에 달하며 초등학교 취학률은 66%에 불과합니다. 의료 환경은 더욱 심각하여 약품 부족과 노후화된 의료시설로 인해 사망률이 세계 평균을 웃돕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티모르가 글로벌화의 물결에 합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탑 7 미얀마, 사기의 천국, 과장기 밀매로 악명 높은 나라, 어디인지 짐작하시나요? 바로 미얀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사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왜 불법 산업이 이토록 활발하게 성장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너무 가난해서 더는 발전할 수 없는 나라일까요? 사실 미얀마는 한때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자부심 강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미얀마는 남서쪽으로는 바다와 접하고 북서쪽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동남쪽은 태국과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총 면적 약 67만 8,500km, 해안선 길이 3,200km에 달하는 이 땅은 산지, 고원, 델타 평야 등 다양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형은 국토의 절반씩을 차지합니다. 악명 높은 황금의 삼각지대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보석류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전체 비취, 옥 매장량의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 루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얀마는 이라와디, 친드윈, 사린 등 3대 강을 기반으로 농업이 번성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영토를 잃고 국력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일본군과의 전쟁으로 미얀마는 전장이 되었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 인프라는 파괴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자원과 자연환경은 우수하지만 독립 이후 지속된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얀마는 135개의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로 이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부 카친, 샨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무장 세력과 지도부가 중앙정부에 저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랜 내전이 계속되어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제는 심각하게 침체되었습니다. 탑 6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에 위치한 인구 약 2억 4천만 명의 대국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WB에 따르면 파키스탄 인구의 약 4분의 1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상당수 가정의 월 소득은 13만 5천 원, 100달러에 미치지 못합니다. 1인당 GDP는 197만 2천 원, 1461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는 점점 더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카라치나 라오르 같은 대도시를 거닐다 보면 맨발로 먼지 낀 길거리를 뛰노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도시 일상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파키스탄 전역에서 약 2,300만 명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농촌 지역 출신으로 가족들이 학비를 감당할 수 없고 교육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밀가루,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은 해마다 치솟고 있으며 2023년에는 파키스탄의 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인 38%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여름철에는 거의 매일 정전이 발생하며 국가 전력 부족량은 5,000메가와트에 달해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시민들은 무더위 속에서 정전을 견뎌야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국가 자산의 60%를 독점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90% 국민은 그 자녀분을 나눠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빈부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연재해를 겪는 나라, 거대한 지진의 땅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5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 탑5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신들의 왕국이라 불리며 세계의 지붕 아래에 자리 잡은 요람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지닌 네팔은 한때 남아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낸 강국이었으며 불교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네팔은 빈곤과 개발 문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네팔의 1인당 GDP는 188만 6천 원, 1,397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많은 국민들이 월 평균 13만 5천 원, 100달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학비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교복, 기타 부대 비용은 여전히 빈곤층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네팔 성인의 약 25%가 여전히 문맹 상태로 이는 현대사회에서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많은 농촌 지역은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세계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팔은 여전히 해외 노동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중동, 말레이시아 등으로 출국하여 노동자로 일하며 이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가족들의 생계유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네팔의 송금액은 국가 GDP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며 총 1,800억 원, 약 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수백만 가구가 해외로 나간 가족들의 고된 노동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2015년 네팔을 강타한 대지진 이후 빈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진으로 수만 채의 주택, 학교,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많은 가정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빈곤율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피해를 입은 가정 중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집을 재건할 여력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여정을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서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미국의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예멘으로 향할 것입니다. 탑4 예멘 아라비아 반도에는 7개국이 있으며 이 중 6개국은 1인당 GDP가 2,700만 원, 2만 달러를 넘습니다. 그중 카타르는 1인당 1억 800만 원, 8만 달러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멘만은 예외입니다. 2024년 기준 예멘의 1인당 GDP는 고작 65만 6천 원,
486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멘만 이렇게 다른 운명을 걷고 있을까요? 해답은 예멘 내부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예멘은 정부군, 후티 반군, 남부 과도위원회, 극단주의 무장단체 등 4개 세력이 국토를 나눠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 사나를 포함한 북부 지역은 후티 반군이 점령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사나를 잃은 정부는 임시 수도를 아덴으로 옮겼지만 2017년에는 남부 과도위원회가 결성되어 정부와 다시 갈등을 빚었고 2020년에는 아덴을 사실상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극단주의 무장단체들도 자국 내 일부 지역을 점령하며 종교 국가 수립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멘의 혼란은 이미 20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끝없는 내전은 국가 인프라를 철저히 파괴했고 예멘의 취약한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오늘날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멘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약 1,700만 명이 긴급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 겨우 생존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음식물을 찾는 예멘 어린이들의 모습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예멘 전체 인구의 약 80%, 즉 2,400만 명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또 다른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탐험을 이어가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앞으로의 흥미로운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탑 3 시리아는 고대 문명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제국, 페니키아 왕국의 요람으로서 찬란한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리아는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이전 시리아는 약 81조 원, 600억 달러 위 GDP를 기록했으며 1인당 GDP는 255만 3천 원, 1892달러로 중하위권 국가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1년 기준 1인당 GDP는 88만 3천 원, 654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시리아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중공업 체계도 미흡합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 가구, 목재 제품 등이며 중공업 제품은 대부분 인근 국가에만 수출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국제시장의 핵심 수출 품목이지만 전쟁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했고 노후화된 설비와 낙후된 기술력으로 인해 수출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은 시리아 경제의 오랜 주축이었으며 약 500만 명, 인구의 22%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면화와 농산물입니다. 그러나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서남부 일부 지역만 농업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전쟁으로 인해 관계 시스템이 파괴되어 단기간 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쟁은 시리아를 철저히 황폐화시켰습니다. 탑 2 타지키스탄 2016년 타지키스탄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이 자금은 SPP, 증발한 듯 사라졌습니다. 이는 면적 14만 3천 킬로미터의 중앙아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로 1인당 GDP는 171만 6천 원, 1271달러에 불과합니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척박한 토양과 가혹한 기후로 인해 농촌 지역의 빈곤율은 60%에 달합니다. 수도 두샨베에서는 현대식 고층 건물과 낡고 허름한 임시 거주지가 공존하는 기이한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 중심가에서도 전력 공급은 불안정하며 정전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경제는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으며 약 200만 명이 러시아 등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국가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타지키스탄 국민들의 생활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빈곤 외에도 부패는 타지키스탄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예산 횡령과 권력형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2021년에는 타지키스탄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이 전멸했고 수천 가구가 식량 부족에 시달려 유엔이 긴급 식량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연재해와 인재가 얽힌 타지키스탄의 현실은 국민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탑1 아프가니스탄은 아시아 최빈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1조 3,500억 달러, 약 1,82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방대한 광물 자원과 금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세계 최빈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19세기부터 러시아 제국과 영국 제국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1919년 독립 이후에도 1979년 소련의 침공으로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 펼쳐졌고 20년이 넘는 내전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혼란으로 인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거나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외세가 철수한 이후에도 탈레반과 정부군의 권력 다툼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자원은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2024년 기준 아프가니스탄의 1인당 GDP는 56만 9천 원, 422달러에 불과하며 국민 대부분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인 남성 외에는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60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이란 등 인접국으로 탈출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열악한 난민 캠프에서 극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저개발된 12개국 리스트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의 여정도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시아 최빈국 탑 12 중 어떤 나라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